셋. 가짜 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치키. 차카차카. 근데 초코초코초. 댓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빠밤이 더 좋다는 네. 지적들이. 빠밤 하면 뭔가 이거 완결되는 것 같잖아요. 초코초코초. 어제 이걸 까먹었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초코초코초. 이제 포기한 줄 알았어. 빠밤을 인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사실은 장상진의 조선일보 친구들이 네. 어떻게 폭력배 조폭적인 취재를 하는가, 네.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제가 얘기를 터느라고 네. 민동기 국장이 주옥 같은 가짜뉴스를 수거해 오셨는데, 적발해 오셨는데 많이 못 풀었어요. 대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요거 이제 홍사덕 전 의원 뭐 홍사덕 의원 거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결세하셨잖아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네네네. 왜 이렇게 홍사덕 의원 걸 많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네. 흔히 말하는 그 부고 기사에 새로운 전형을 부고에 창조해냈습니다. 부고는 보통 이렇게 양력 쓰고 요 하나 부고 기사에 그냥 전형을 요지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전형이 또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저기 누구? 연합뉴스 요겁니다. 연합뉴스. 뭐 대충 요런 제목으로 보통 이렇게 가죠. 이렇게 북한으로 별세. 쭉 보면은 저기 뭐 어떤 길을 걸었고 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중앙일보 기자였죠. 그렇고 친박연대 후보로 나섰으나 뭐 총선에 친박연대로 나서면서 이제 박근혜 쪽과 낙선 뭐 그 뒤에는 낙선 관계를 이런 뭐 가졌고. 그냥 드라이하게 씁니다. 뭐 이렇게 쓰죠 기사를 보통. 요게 이제 아주 부고 기사의 전형이죠. 네네. 한국에서.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제가 분명히 홍사덕 전 의원의 부고 기사인 줄 알고 기사를 읽었는데 이건희 회장 기사 이건희 회장의 부고 기사요? 아니 부고 기사가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그 우정 이게 엄청나게 강조된 기사. 원래 주인공이 이건희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부고 기사에서거든요. 아니 저는 이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부고 기사에서 조연이야. 여기 보면 조선일보 뭐 힘자랑하던 그 4대 부고 동기생 두 사람이 오랜 인연이 화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홍사덕 전 의원과 이건희 까까머리 회장 시절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을 강조한 부고 기사에서 굳이 이런 우정을 강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이건희 씨가 홍사덕 뭐 배우자였다거나 부부 관계 정도 되면 가족이니까 굳이 저는 이건희 회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이유를 모르겠고요. 사귀었나? 이 사진도 중간에 보세요. 이건희 홍사덕 의원 고인 영정 사진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너무했다. 이게 이렇게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확대해 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했다.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그 조선일보의 의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영정인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홍사덕 사진 여기 조그맣게 있고 여기 근조 삼성 회장 이건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인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사진 트리밍의 의도가 있습니다. 트리밍의 의도. 아까 제가 그 가져온. 저게 오늘 지면에 실린 거고요. 그 조선일보가 어제 인터넷판에 먼저 실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사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 밑에 그 아까 장례식장이었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 대통령 문재인 숨은 이게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 지면에서는 이걸 쳐내고 이걸 부각합니다. 진짜 꼼꼼하다. 애들은 조선일보는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진짜 아닙니다. 진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뭐 다들 말씀 들으셨지만 여기 보면 빈소 사진이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만 이렇게 절반 트리밍 잘라냈어. 왼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삼성 이건희 화환만 있는 것처럼 딱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 해서 당파는 달랐지만
우리 시대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당연하죠. 홍사덕이라고 하는 인간,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간적인 배려 차원에서 꽃이 갔는데 이거를 대통령이랑 삼성 이건희랑 다이다이로 마주 놓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예우에 맞는지 아니면 뭐 상주가 원하면 이렇게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확 잘라가지고 문재인을 날리고 지면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면에는 넣는. 그러니까 정말 이 촛불 정부와 문재인 행정부가 그렇게 실리 조선일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는 건데 말이죠. 저는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인의 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심지어 중앙일보도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앙일보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중앙일보는 사실 뭐 이건희 계열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뭐 차라리 중앙일보가 저랬으면은 뭐 그런데 중앙일보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네, 이건희 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주연은 고 홍사덕 의원으로 이렇게 뽑는 게 최소한의 금도인데 진짜 이거는 가짜 뉴스 여부를 떠나서 정말 나쁜 뉴스네요. 나쁜 뉴스. 근데 요건 왜 가져오셨어요? 이거 중앙일보도 그 정도는 안 했다. 그 이거는 또 그 김동영 전 의원이 그 기고한 거예요. 그랬군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이 장난질을 안 칩니다. 역시 이제 그 삼김 시대의 유물인데요. 이렇게 한 분 두 분 마지막 삼김 시대의 유산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유일하게 삼김은 물러갔지만 여전히 방 씨는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제 어제 사실은 미발표. 가짜 뉴스인데요. 일단 홍사덕 고 의원 가지고 장난친 거 오늘 지면에 실린 거고요. 그건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자, 어제 미발표 작품. 미발표. 요거 왜냐면은 이것도 아까는 부고 기사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정정 기사에 새로운 또 정정 기사를 정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이 조선일보가 매일 새로운 창조를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정말 새로운 짓들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6월 17일자 이면에 실린 정정 기사입니다. 그제 정정 기사인데 이게 그 한마디로 지난 8일 조선일보가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그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민원연이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렇게 사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모니터링 이걸 진행을 했는데 TV조선, 채널A, MBN 등 보수 성향 세계 종편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삼고 JTB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민원연이 여가부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종편 모니터링을 했는데 JTBC는 제외하고 JTBC는 뺐다. 3사만 했다. 라고 했는데 일부 대상에서 JTBC가 제외된 적은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가 그 보도했던 그 기간 동안 JTBC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팩트가 틀린 거죠. 라고 보도했었는데 아니다. 바로 잡네요.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성가족부 뭐 지원 받아가지고 종편 모니터링 사업 했는데 거기서 JTBC 뺐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일부 뺀 건 맞는데 포함을 시켰어요. 다른 기관에는. 자기 본인들이 팩트가 틀려서 정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정정했으면 됐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맥입니다. 갑자기. 뭘 맥여? 자기들이 이 정정 기사는 자기들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팩트가 틀렸기 때문에 정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시킵니다. 요 내용인가요? 네. 뭔가요? 근데 이거는 지네들이 8일자에 보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올 1월 이후 민원연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는 TV조선, 채널A, MBN 3사 프로그램만 대상이었고 JTBC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매기는 기사를 좀 씻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2019년 내 일인데 우리가 잘못 알았어. 근데 2020년도 보니까 니네 JTBC 제외했더라? 정정을 하면서 그 맨 끝에 그걸 더 붙여요. 근데 요것도 또 허위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은 저기
민원연 쪽에 물어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 안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도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거 팩트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그 정정을 하면서 근데 니네 올해부터 한 거는 저기 JTBC 뺐더라? 이렇게 한 마디 덧붙인 거죠. 뒤끝 장렬. 이게 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뒤끝 장렬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정정 보도의 전형이죠. 조선일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근데 요 새로 뒤끝 장렬로 해서 자기들이 비록 오보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일보라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물어보니까 민원연 쪽에서는 그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걸로.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네. 그 조선일보가 앞서 얘기한 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JTBC만 제외했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팩트가 틀려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민원연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여성가족부랑 상관이 없는 그냥 민원연의 자기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내 예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매체 비평하겠다는데 누구를 빼고 그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정 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보니까 민동기 국장이 그 깊은 뜻이 전달이 되네요. 그 민원연 쪽에서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네. 민원연 쪽에서는 이 정정 기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해야 되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정보다 반론은 가능하겠다. 아마 100%. 논평 이런 거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정 대상이 되었던 여가부 사업과 별건의 사업을 마치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에 의해서 동일한 잘못이 자기들이 오판했던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군요. 그러면 정정도 가능하겠네요. 검찰 수사로 따지면 처음에 요걸 팠는데 요게 아니야. 별건 수사를 한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깊은 뜻이 전달이 되고 보니까 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가짜 뉴스를 주워오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요거는 아까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 뭐 원래 기사. 원래 기사. 패스. 과감하게 패스. 요것도 별건의 또 다른 가짜 뉴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괘씸해서 제가 이거 가짜 뉴스다, 오보다, 그러니 사과해라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촉구 차원. 이게 왜냐하면 이 SBS가 보도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8시 뉴스에서. 요거죠. 컵밥. 이게 이제 요게 그때죠. 코로나 때 때문에 저기 아이들한테 당분간 이게 학교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급식. 어려우니까 그 식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오라고. 법무장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추미애 장관입니다. 학교에서 밥 나눠주는 거 뭐라 그러죠? 급식.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 민동기 국장이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을. 네네. 그랬는데. 네네. 아이들한테만 이게 공지가 전달이 된 거고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도시락을 싸오시라고. 그러니까 급식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 방역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아이가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애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때 같으면 안 가지면 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굶었는데 옆에 저기 짝꿍 거 뺏어. 근데 그나마 이렇게 해줬네. 학교에서. 종이컵에 밥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본 학부모께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종이컵에 밥을 줄 수 있느냐 제보를 한 거죠. 저도 사실 이 뉴스 보고 너무나 성의 없다 사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안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요 위에 보면 자 심의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SBS만 사과가 없다. 이번 보도를 바로잡은 건 개인 그릇을 잘 챙겨 보낸 학부모들이다. 제보한 학부모는 결국 이 SBS에 제보한 학부모가 맘카페에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직접 공지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도 사과를 하고 학교도 본인들이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과했어요. 원만하게 타결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제보자가 사과를 했을 정도면 SBS가 본인들 리포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언론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왜 밤낮 고발만 하고 다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고발 뉴스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제 장상진 기자한테도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발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 혐오 가지고는 절대 개선이 안 되고 사회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이 학부모들과 학교 사이를 막 이간질해서 막 싸우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그만큼 못 믿고 더 증오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가?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에 이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던 걸 깨닫게 해서 서로가 더 나아지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사과문 올리고 좋은 계기가 됐는데 자기들만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왜 방송사만 SBS만 사과를 안 하냐라고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봤을 때 이건 괘씸하다. 그래서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가짜뉴스 이 단독까지 달았어요. 종이컵에 밥 준 돌봄교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사회가 이게 어떤 이 대규모 이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던 부적응의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당장 막 마스크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원래부터 나쁜 족속들이야. 뭐 이런 예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가짜 뉴스로 결국은 저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또 같은 기사인가요? 요거 이제 그 관련 기사로 한번 당시에 SBS 보도와 관련해서 의견 진술을 받았는데 사과는 SBS는 안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BS는 이 정도만 할게요. 왜냐 오늘 제가 SBS를 그냥 물어 뜯어버리려고요. 씹어 먹으려고요. 너무 문제가 되는 잠시 다음 제가 코너 예고해도 됩니까? 네네네. 다음 코너가 뭐죠? TV 뉴스 바니 요거잖아요. 보지마. 네. SBS 뉴스가 정말 우리 시대 얼마나 해악인가. 그거를 제가 잠시 뒤에 고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컵밥 사건은 SBS 제 담당인데. 지금 영역 다툼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내가 하마터면 나와버리라고 그럴 뻔했네. 하면 내가 나와버리 다툼하자는 겁니까? 이럴 뻔했어 내가. 야마도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일본 말 정말 쓰지 말기. 죄송합니다. 요건데요, 가짜 뉴스. 이 트럼프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많죠. 트럼프가 볼턴이 지금 책을 하나 냈단 말이에요. 냈죠. 그거 가지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미국에서 가짜 뉴스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저희 고발 뉴스가 하노이에서 현장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당시에 MBC, KBS가 거의 100명 가까운 취재진을 하노이에 보냈죠. 근데 저희는 고발 뉴스 단독으로 가서 KBS, MBC보다 훨씬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JTBC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일단 해외에 많이 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많은 기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서 트럼프는 실제로 사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는 기억하기를 당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 미국 기자들도 그 다음 날 조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다 세팅하고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비행기가 뜨고 막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마지막에 뒤튼 세력이 있다. 볼턴. 네, 라고 현장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관계가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죠. 네. 근데 볼턴이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진 찍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국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네. 뭐 상당히 인터내셔널한 네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 오늘 사실 저의 오늘 메인 가짜 뉴스입니다. 네. 김어준. 이 저 뉴스공장 들으셨어요? 안 들었습니다. 에? 네. 왜 안 들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 언론들이 엄청 기사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끼입니다. 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경쟁 시간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기 때문 아닙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거기. 혹시 김어준 씨를 그러면 라이벌로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럽기 때문 평소에는 아닙니까? 듣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뭘 가지고 계속 쓰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똑같은 제목과 이런 거를 그럼 일단 제끼입니다. 저도 사실은 웬만한 주된 이슈가 있고 좀 상당히 특종급 스피커가 나오면 듣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살짝 놓쳤어요 제가. 네. 근데 어제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15분짜리 유튜브 파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뉴스공장에 들었더니 완전 이거는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가 없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인데요. 지금 김어준을 한번 검색해 볼까? 김어준 어마어마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주말을 넘기면서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단단히 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쯤에 네. 좀 여유 있게 네. 그때 한번 네. 체크하는. 보세요. 집도 없으면서 요 기사인데요. 집도까지 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준모인가요? 사법시험 준비 모임에서 여기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분들은 이제 또 뭐라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특기가 고소 고발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예. 이분들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단체예요. 사법 그러니까 로스쿨 말고 예. 사실을 계속 보게 해달라고 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그러니까 재수생들 모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방통심의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요게 우리가 지금 여론에서 밀리면 진정 올라가서 정치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어준 씨가 방송에 나가서 집도 없으면서 라는 말을 한 건 사실이야. 예. 근데 요게 되게 다시 볼게요. 김어준 집도. 그러면 여기 이제 엄청나게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서민 비하, 무주택자 비하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언론들이 안 들은 거야 이 라디오를. 그런 왜냐면 막 실실검 올라오고 이슈가 되면은 그냥 앞에 쓴 기사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는 기자를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나는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면 나는 억울한 사람들을 못 보겠어. 그게 저의 가장 1차적이고 즉발적인 저의 본능이야 기자로서. 네. 억울한 건 정말 못 봐요. 억울하게 돌맞는 건 정말 내가 못 봐. 박주민 의원이 나왔어. 박주민. 네. 박주민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대에도 발의했다가 안 됐어. 네. 다시 가지고 나와서 뭐냐면
지금은 그 우리가 월세 살다가 월세든 전세든 살다가 그냥 집주인이 나가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죠. 우리가 더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독일, 일본, 뭐 미국 등은 다 있대. 그럼 우리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야 2년 살다가 야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확 올려봤잖아. 그렇죠. 그거 하려고 사실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도 5% 이내로는 인상해서 요구할 수 있어 집주인이. 네. 근데 5% 가지고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가라고 그러고 확 올려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행이야. 그래서 세입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더 있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예. 근데 집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싶거나 아니면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불성실하게 납입을 하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크게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도 최소한의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야. 네. 아주 상식적인 법이에요. 최소한의 법이야. 사실 좀 약해. 네네. 톡 까놓고. 근데 김어준이 무슨 얘기를 했냐. 2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집이 없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집이 없는 분들도 반대한다는 거야. 과거의 관행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데도 그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성이 있는 거야. 마치 전제 군주국가에 살던 노동자가 네.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투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도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도 없으면서 오히려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한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한 번 얘기했으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쳐요. 네. 나중에 여론조사 된 거 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어. 지금 58%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는 있다. 예. 근데 40% 넘는 분들이 여전히 집이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반대한다. 집이 없는데도 반대하네. 집 없음에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자를 비하한 게 아니죠. 맥락을 다 거세를 했네요. 네, 맥락을 완전히 거세하고 김어준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촛불 국회 하에 개혁에 있어서 김어준이 눈에 가시구나. 저들 반개혁 세력한테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신문 부국장이 그랬죠. 진중권 같은 사람 왜 없냐고. 진중권이 나섰어요. 진중권이. 근데 제목만 봐도 네. 약간 좀 짜증이. 진중권이 이 진중권 정도면 아무리 뭐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김어준이 집도 없으면서라고 한 발언의 진위를 알잖아요. 15분만 투자해서 들으면 아는데 15분 투자해서 열심히 듣는 제가 봤을 때 언론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이분 코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비꼬은 거야. 그러면서 사준모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진 교수가 또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번엔 천재적인 후광 능력. 김어준의 코가 없으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고를 지른 거야. 공격을 한 거야. 김어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조금 그래도 자제해 주는 게 예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그대로 옮긴 것도 그냥 그 뒤에 아까 세계일보 기사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정말 의미심장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역겹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냄새나는 역겨운 시대의 쓰레기 더미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레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 민동기 기자와 이상호의 뉴스 비평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밤 부끄러울 때는. 자, 진중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그러면은 진중권 말 중에서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저는 귀찮더라도
파리 모기를 에프킬라로 계속 뿌리면서 가겠다. 진중권 씨가 옛날에 잠깐 코가 후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코를 완전히 어디다가 숨겨 먹었는지. 응? 김어준이 상당히 부럽긴 한데 이미 후각을 상실한 진중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공격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금 가짜 뉴스 네. 제가 가져온 게 몇 개 더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오늘 좀 마무리하고 빨리 경쟁 분야 투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 뉴스 단속반. 투표할까요? 투표할까요? 뭘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는 부고 기사에 새 창조적 부고 기사를 이번에 오늘 지면에 내보낸 조선일보. 저는 김어준 오보. 네. 요거로 출품하겠습니다만. 사실 요거는 이틀 지난 거기 때문에. 이틀 지났습니다. 네, 제가 패배를 시인하겠습니다. 이틀 지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기신 우리 민동기 국장에게 승자의 가치를 잠시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가 쓰는 겁니까? 네. 이리 오너라. 가짜 뉴스. 네, 이놈. 가짜 뉴스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빨리 이리 오너라. 그만하세요 이제. 한번 썼으면 됐지. 그걸 계속 또. 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잘 어울립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계속 쓰고 진행하시겠습니까?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